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몸에 큰 외상이 없고 골절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론 통증은 심할 수도 있어요. 보통 타박상, 염좌 이렇게 되면 2에서 3주 정도 진단이 나옵니다. 2주 진단의 의미는 얼마나 다쳤는가, 즉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지만 진단 기간, 즉 치료 기간을 뜻하는 말이지 부상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치료 기간은 처음 받은 진단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죠. 별다른 후유증이 의심되지 않고 1일 정도 입원했으며 다음 주에는 퇴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합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그만 합의를 볼 것인지 말이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죠. 이번 치료를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약간은 통증이 남았으니 통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제시하는 금액이 아마 70에서 100만 원 정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향후 치료비 5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그 정도면 잘 드리는 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를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몸 상태에 대해선 어느 정도 확신이 든다는 의미겠죠. 만약 그렇다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합의 적정선은 뭘까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받고자 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만 원도 받고 300만 원 아니 그 이상도 받았다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 받으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괜히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에서 3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통원을 수개월 하셨습니다. 정말 아프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그 밖에 일과가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병원으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수개월을 매일같이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4에서 5개월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 정도로 받으셔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보험 사기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통원만 수개월에서 받는 금액으로 결코 많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 말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바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계산기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으로만 따라봐 주시면 됩니다. 실제 상황을 한번 예를 들면 남자가 30세인데 직장인입니다. 2주 진단 나왔어요. 부상급수는 14급 염좌 타박상입니다. 후유증 걱정이 없고요. 후유장애 가능성 없어요. 그럴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를 따르게 보면 상위급수별로 1급에서 200만 원, 14급에서 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타박상 염좌에 해당하는 부상급수는 14급, 부상 정도가 심해도 12에서 13급 모두 1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휴업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감소한 수입에 대한 실제 금액의 85% 정도입니다. 실제 감소한 소득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통상 임금으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 회사 일주일 못 간다고 월급이 제해지는 회사는 거의 없잖아요. 보통 인부 노임 단가 13만 8,290원의 85%는 11만 7,546원 곱하기 7이라면 82만 2,825원이 됩니다. 14일이라면 164만 5,644원이 되겠죠. 그 밖에 손해배상금으로 통원의 경우 1일 8,000원씩 따졌을 때 일주일 통원했으니까 8,000원 곱하기 7일에서 5만 6천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합의금을 따져본다면 15만원 더하기 164만원 더하기 5에서 6만원 하면 184만 6천원 정도 플러스 향후 치료비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2에서 3주 진단 입원 치료 시에는 퇴원을 전후로 해서 120에서 160만원 정도의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입원하고 일주일 통원하고 일반적인 직업, 후유증 걱정 없고 현재 큰 통증도 없고 곧 회복될 것 같다면 말이죠. 그럼 2에서 3주 진단 통원 치료 같은 경우는 60에서 8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합의금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통원을 하느냐, 입원을 하느냐입니다. 단순 합의금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으로 일종의 나이롱 환자가 되면 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상식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향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 합의금도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롱 환자로 인정되면 입원비를 받을 수 없으며 합의금 역시 최소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첫 번째,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겠죠.
보통 교통사고 후 엑스레이나 CT를 통해 피해의 정도를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느끼는 통증 및 피해 범위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세부적인 손상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MRI 촬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엑스레이로는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으나 MRI 촬영 후 전치 주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꼭 정형외과에서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치료는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꼭 지정한 정형외과 한 곳에서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방병원 및 한의원과 병행해도 상관이 없으니 피해자의 선호도에 따라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단, 지정병원 이외에는 보험사에 추가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의는 천천히 하는 겁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합의하길 원합니다. 대부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많이 쳐준다는 식으로 종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절대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교통사고는 향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필수죠. 천천히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는 것이 좋고요. 이는 향후 합의금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주는 것이니까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 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 원 줄 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하시고 합의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어요. 계속 침 맞으실 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 원씩 빼고 줄 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치료비와 합의금인 반비례한다 등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 절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한 두둑한 합의금 받아가십시오. 빨리 하시죠.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는 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됩니다. 라고 말이죠. 거짓입니다. 이건 무시해야죠. 당연히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증 장애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라고요. 못 믿으시겠다고 그럼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사인하시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보상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사고와 이 후유증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속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따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예상 금액은 의미 없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2주 진단 시 120에서 150 정도 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건 내부 규정이고요. 추가 심의 기준으로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인 담당이 이 사람 뭐 좀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특히 합의금 금액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향후 치료비 항목 가지고 대인 담당자가 보통 염자 가지고는 향후 치료비가 책정이 안 됩니다. 또는 향후 치료비를 받으시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장님, 교통사고라는 게 지금 괜찮다고 나중에 아프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합의를 하면 앞으로 아프면 제 돈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위험성을 감안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간단히 계산해서 치료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3년까지 지불 보증할 수 있는데 제가 사장님이 말씀하신 120에서 150은 지금 합의보나 3년 뒤 합의보나 똑같이 받는 금액 아닙니까? 막말로 말해서 지금 건강보험에서 추가요법은 연간 20회까지 적용이 되지만 정형외과에서 하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34번에서 6번을 간다고 했을 때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니까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